엄마는 내게 횃불이었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어두운 내 인생길을 밝게 비추어 내가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했다. 내 앞을 비추며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불은 세월 속에서 점차 사그라들었고 숯보다 검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얀 눈으로 덮여버렸다. 희미해진 불이 내게 묻는다. 이제 엄마 없이도 잘 갈 수 있지? 어서 오십시오. 무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광수 생각으로 수십만 독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박광수 작가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어머니가 작고하신 후 슬픔과 그리움, 감사와 후회로 남은 마음들을 한데 모아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그려낸 신작 엄마 죽지마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치매로 투병을 하셨는데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와의 이야기들 속에서 아들은 새삼스레 자기 인생에서 엄마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너무 없었음을 그리고 그녀의 부재가 얼마나 아프고 시린지를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존재여서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내 편인 엄마. 모두 각자 다른 생이지만 들여다보면 어쩐지 하나로 통하는 우리들 어머니의 인생이 띄우는 다정한 고백의 책입니다. 박광수 작가 특유의 감성이 담긴 글과 그림으로 전하는 어머니에게 띄우는 편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프롤로그. 제 책장 상단에는 엄마라는 제목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어쩌면 책장이 처음 만들어진 날부터 그곳에 꽂혀 있던 그 책은 먼지가 잔뜩 쌓인 채로 아주 까마득한 예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꽂혀 있었기에 한 번쯤 꺼내 읽어볼 법도 한데 그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단 한 번도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책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켜켜이 먼지가 쌓여 있었고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지만 표지 디자인은 촌스럽고 내지 종이는 작아서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만지면 금방이라도 손 안에서 바스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런 핑계로 낡은 엄마 책을 읽기보다 언제나 깨끗하고 세련된 새 책에 눈이 가고 손이 갔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기 위해 책장을 뒤지다가 간혹 엄마라는 책이 눈에 들어와도 언젠가 읽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뿐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꽂혀 있었기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읽기를 또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먼지 쌓인 엄마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책 위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닦아내니
촌스럽지만 왠지 정겨운 표지와 푸른 곰팡이가 드러납니다. 세월 속에 빛바른 표지의 색들이 왠지 모를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표지를 열어 본문을 찬찬히 읽어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세월에 낡아버린 엄마 책은 조금이라도 힘을 가하면 금방이라도 내 손에서 바스라질 것처럼 연약하니 말입니다. 87년의 생이 기록된 엄마 책은 수분이 다 날아가 엄마의 육신만큼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책을 읽을수록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엄마인데 내용은 온통 제 이야기뿐입니다. 본문 속으로 발을 더 깊게 들일수록 제 이야기로 가득한 책 내용 때문에 심장 박동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볼은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붉어졌고 온 몸의 피가 빠르게 역류하는 듯한 느낌의 어지러움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펼친 본문 위로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책을 읽으며 엄마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엄마는 어떤 것을 좋아했고 어느 곳에 가보고 싶었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엄마 책에는 본인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엄마 책의 주인공은 엄마여야 하는데 마치 책의 주인공이 지은이의 실수로 바뀐 것처럼 온통 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엄마도 한때 소녀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꽃다운 시절에 누군가와 사랑도 했을 테고 꿈도 있었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았을 것입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삶의 지난함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고생스럽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엄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본 엄마는 늘 그러하였기에 그 삶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제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잘 안다고 생각한 건 순전히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응원해 주셨는데 정작 저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주 많이 늦었지만 이제 내가 기억하는 엄마를 적어 보려 합니다. 봄날 햇살처럼 따뜻했던 분, 자신의 몸을 태워 내 삶의 등대가 되어 주셨던 분, 못난 아들을 지치지 않고 끝끝내 응원하셨던 분, 당신의 아들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쉼표. 당신과 나 사이에 놓인 마침표에 짤막한 작은 선 하나를 덧대어 쉼표로 고쳐본다. 엄마, 우리 조금 쉬었다 다시 만나요. 별이 5개.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고 진짜 너무 맛이 없지 않다면 별점 5개를 드려요.
그 이유는 밤하늘에 총총히 뜬 5개의 별을 보는 것처럼 음식점 사장님이 내 별 5개를 보며 행복해지길 바래서예요.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도 별 5개를 드릴게요. 나를 품어주어서 별 하나, 나를 위해 울어주어서 별 하나, 나를 응원해 주어서 별 하나, 나를 사랑해 주어서 별 하나, 엄마가 기분 좋으시라고 또 별 하나. 이제 밤하늘에 별이 된 사람. 별의 안부. 내 어린 시절에는 북한의 야간 공습 공격에 대비해 도로를 다니던 차량의 운행도 멈추고 온 동네 불을 다 끄는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걸 했다. 깜빡거리던 상점의 간판불과 가정집 전기불까지 다 꺼지면 동네는 암흑천지로 변했다. 어른들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그 훈련을 꽤나 귀찮아했지만 나는 그날이 좋았다. 마당에 나와 엄마 손을 잡고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이 하늘에 수없이 박혀 있었다. 엄마, 별이 참 많아요. 내 말에 엄마는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가장 빛나는 별이 우리 아들 별인가 보다. 그럼 엄마 별은 어디 있어요? 라며 내가 묻자 그 옆에 있는 작은 별이 엄마 별이란다. 내가 늘 너를 지켜주는 것처럼 엄마 별도 늘 아들 별을 지켜주고 있단다. 어둠 속에서도 날 향해 밝게 미소 짓는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수십 년이 지나 불빛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렇게 빛나던 그 수많은 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내 별을 지켜주고 있다던 엄마 별은 잘 있을까? 어두운 밤, 조심스럽게 별의 안부를 묻는다. 횃불. 엄마는 내게 횃불이었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어두운 내 인생길을 밝게 비추어 내가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했다. 내 앞을 비추며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불은 세월 속에서 점차 사그라들었고 숯보다 검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얀 눈으로 덮여버렸다. 희미해진 불이 내게 묻는다. 이제 엄마 없이도 잘 갈 수 있지? 내 삶의 플러스. 엄마는 내 삶의 마이너스를 집어들어 힘껏 부러뜨린 후 그것을 열십자 모양의 플러스로 만들어 내 삶에 다시 놓으셨다. 오직 엄마만 가능했던 일.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는 올해 20살이 넘은 예쁜 딸아이가 있다. 최정원 씨는 그 딸을 수종분만을 통해 낳았고 그날의 과정을 촬영해서 소장하고 있던 그녀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된 어느 날 그날의 광경을 보여주기로 했다. 지금의 자신만큼이나 젊었던 엄마가 애를 쓰며 자신을 낳는 영상은 성인이 된 딸에게도 분명 생경한 풍경이었다.
딸은 처음에는 부끄러운 듯 영상을 잘 보지 않다가 영상이 끝날 때쯤 펑펑 울기 시작했다. 울고 있던 딸을 최정원 씨가 다독거리며 엄마 아빠가 너 낳은 거 감동적이지? 라고 물었고 울고 있던 딸은 생각하지 못한 답을 했다. 자신이 태어나던 순간에 그곳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이고 엄마와 아빠도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데 영상에 우연히 잡힌 할머니만 엄마를 쳐다보는 모습에 울음이 터졌다고 했다.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다가와 장하다 우리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손녀딸은 감동을 받은 것이다. 할머니도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엄마였다. 맛있어져라.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고 해포쯤 지났을 때 앞으로는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의 엄마는 치매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상 행동을 하시다가도 또 가끔은 멀쩡한 정신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예전처럼 음식을 만들기는 어려웠다. 엄마는 특출나게 음식을 잘하셔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식당을 해보라는 권유를 종종 받곤 하셨다. 그런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 대부분을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최애의 음식은 단연코 무짠지였다. 서울에서는 무채김치로 불렀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것을 무짠지라 불렀다. 이름만 달랐던 것이 아니고 서울의 무채김치와는 맛은 물론 모양까지 조금 달랐다. 우리가 아는 무채김치는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가고 설탕을 넣고 달고 시원한 맛이라면 엄마의 무짠지는 고춧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 아주 빨갰다. 엄청 매워 보이지만 실제 맛은 그리 맵지 않으면서 약간의 생강맛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감칠맛이 났다. 밥맛이 없는 날이면 큰 그릇에 밥 한 그릇과 엄마의 무짠지를 넣고 고소한 참기름을 작은 원을 그리듯 2바퀴 정도 휘휘 뿌려놓고 쓱쓱 비벼 먹으면 밥맛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다시는 엄마가 만들어주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한 날을 보내던 중 그날은 평소보다 엄마의 컨디션이 좋아 보였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내 이상 행동을 하지 않으셨고 그런 엄마의 컨디션을 이리저리 살피다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한테 무짠지 좀 만들어줄 수 있어? 내 말에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핀잔을 줬다. 야, 이 녀석아, 네 엄마가 지금 어떻게 음식을 만드니? 아버지의 말에 이내 포기하려던 순간 멍하게 앉아있던 엄마가 반응을 보였다. 무짠지? 우리 아들 무짠지가 먹고 싶어? 근데 집에 무가 있나? 라고 말씀하시고는 벌떡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가셨다. 주방에 이곳저곳을 뒤지시다가 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슈퍼에 가서 굵고 싱싱한 무 2개를 사오라고 했다. 엄마의 말에 무를 사기 위해 나는 동네 슈퍼로 열심히 달렸다. 오늘이 아니면 어쩌면 다시 없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슈퍼로 달려가며 왠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눈물을 참으며 대입 체력장 100m 달리기 할 때보다 더 열심히 달렸다. 무를 사서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이미 마루에 큰 스테인리스 양재기를 펼쳐놓고 있었고 내게 무를 전해받고는
아프기 전처럼 능숙하게 씻고 다듬었다. 그리고 물을 썰기 위해 엄마가 도마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난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잠깐이라도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내 기도가 통했는지 엄마는 빠른 속도로 능숙하게 물을 얇게 썰기 시작했다. 동그랗고 얇게 썬 물을 카드 마술을 시작하는 마술사처럼 손으로 주르륵 펼쳐서 일렬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빠른 속도로 물을 채 썰어 나갔다. 순간 빛이 반짝하는 것처럼 아프시기 전의 엄마 모습이 보였다. 빠른 속도로 채 썰던 엄마가 중간쯤에 갑자기 칼질을 멈추고 내게 말했다. 무를 채칼로 썰면 더 빠르고 편한데 그렇게 하면 무의 결이 망가져서 맛이 없어.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칼로 일일이 채 썰어줘야 맛있단다. 음식을 만드시며 엄마가 내게 그런 설명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엄마는 큰 일을 할 남자는 주방에 들어오면 고추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며 형제들의 주방 출입을 금하시던 옛날 사람이었다. 그랬던 엄마가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시는 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수 없으니 잘 기억했다가 직접 만들어 먹으라는 의미인지 만드는 과정을 내게 세세히 설명해 주시며 무짠지를 만들어 나갔다. 무짠지가 거의 완성되고 옆에서 지켜보던 내가 들뜬 목소리로 엄마에게 다 된 거냐고 물었다. 아니,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단다. 한 가지?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라고 내가 묻자 엄마는 빙그레 웃으시며 주문을 외워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엄마는 눈을 감은 채로 완성된 무짠지 위에 손등을 보이게 한 손을 쭉 뻗어 손이 시계 방향으로 빙빙 돌리며 마치 기공사가 길을 모으는 동작을 해보이면서 낮지만 결기 있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내 아들이 먹을 거니까 맛있어져라, 얍! 음식을 완성하신 후 엄마는 피곤하신지 소파에 누워서 한참 동안을 주무셨다. 긴 잠에서 깨어나셨을 때는 다시 치매를 앓는 할머니로 돌아왔다. 그날의 엄마는 아들이 자신이 만든 무짠지를 먹고 싶다는 말에 희미한 기억 속에서 무짠지를 만드느라 아주 조금 남은 기마저 다 소질한 것처럼 보였다. 그 정성 때문이었지. 그날 엄마가 만들어주신 무짠지는 내 평생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무짠지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러 예전 엄마의 바람과 달리 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에 자주 드나든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을 들락거려도 고추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내가 엄마의 음식 솜씨를 물려받아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무짠지도 만들고 장조림, 꽁치김치찜, 김치볶음, 각종 찌개류 등을 만들어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한다. 그렇게 엄마의 레시피와 함께하며 음식을 만들 때마다 나 역시 완성되면 비록 마음속으로지만 엄마처럼 조용히 주문을 외운다. 맛있어져라, 얍! 세상의 열쇠. 엄마도 잘 모른단다. 다 아는 것처럼 굴며 인생을 헛헛하게 사는 것은 귀하디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란다.
인생을 살면서 다 알 필요도, 다 알 수 없는 일이 천지란다. 어떤 것은 바람에 맡겨두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시간에 맡겨두렴. 아침에 잘 잤느냐고 인사하는 것, 밤에 잘 자라고 인사하는 것, 내가 아주 작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렴. 세상은 그런 작고 하찮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란다. 나의 등대가 꺼졌다. 1934년 5월 11일, 2020년 9월 17일.